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7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진짜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도라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업무 보고 생중계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더라.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언론들도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기사를 써댔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한 사람 완전히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찍힌 사람이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또 그거에 긁혀가지고 오늘도 또 이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야기입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얘기 여러분들 전해드렸는데 짧게만 설명드리면 이재명이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수법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중국의 달러를 어떻게 가지고 가서 북한한테 넘겨줬느냐? 바로 이 책에다가 책 사이에다가 100달러짜리를 끼워가지고 책처럼 해가지고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것을 인천공항공사에서 왜 보안 검색에 걸리지 않느냐라고 이학재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이학재 사장은 두 가지 이유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일단 그것은 세관 업무, 돈의 문제니까 세관 업무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거기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책 속에 끼워 넣고 가는 것을 인정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럼 전 국민한테 범죄 수법을 알려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장에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학재 사장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거 이재명이 나가라고 하는 시그널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일요일에 이 답변을 남긴 겁니다. 일요일이면 기사거리가 없는 기자들이 참 찾기 좋은 얘기죠. 대통령과 이학재 사장의 싸움 이래가지고 야마가 잡혀서 이게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범죄를 알려주는 꼴이 된다. 이게 아주 한창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신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사법 리스크 중에도 아킬레스건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죠. 이 대북 송금 사건 자기가 해놓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실제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툭 튀어나온 거 아닐까 하는 의심들이 많아지니까 이재명으로서 완전히 긁혀가지고 이학재 사장 보고 대답을 또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야, 그거 범죄를 예방하려고 미리 얘기한 거지. 내가 언제 범죄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안 떠나라고 하면서 이것을 사퇴 압박으로 여론을 몰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또 완전히 열이 받은 거죠. 자신은 사퇴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지금 기관장들을 어떻게 내보내냐면요. 기관장 평가라는 거랍니다.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기관장 평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평가 S등급, A등급, A, B, C, D, 2등급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기관장 평가를 따로 하는 겁니다. 자, 기관장 평가 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면접 점수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이 줄 때 이 사람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하면서 마이너스 주면 2등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보내려고 다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재명한테 직권남용의 블랙리스트의 행위를 한다고 이학재 사장이 먼저 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늘에 또 이학재 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학재 사장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천하의 도둑놈 심보를 가진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천하의 도둑놈 가진 심보냐 했는데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도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쭉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학재 나가라. 너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하의 도둑놈 심보요? 그거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이재명의 성남FC 사건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두산이고 어디고 네이버고 어디고 다 성남FC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성남FC에서 돈 받은 걸로 그 두산이 갖고 있는 병원 부지 해주고 네이버 뭐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도둑놈 심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련해가지고 위증교사 사건 경기도지사 때 자기가 그 경기도지사직
그 유지하려고 위증 좀 해주면 되지라고 했던 거, 그거 도둑놈 신보 아닌가요? 그것뿐만 아니죠. 대장동 사건 어떻습니까?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천하의 도둑놈 신보들이 모인 그 작품 아닙니까? 대장동, 성남FC,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그리고 법화유형, 대북송금, 천하의 도둑놈 신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이 이학재공사 사장한테 완전히 속된 말로 긁혀가지고 이학재공사 사장을 나가라는 신보로 책임지지 않는 건 도둑놈 신보다. 그래서 또 왜 책임지지 않느냐 하고 살펴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로 이게 세관 업무인가? 인천공항공사 업무가 아닌가? 이런 걸 찾아봤답니다. 기사까지 찾아봤는데 댓글에도 인천공항공사 일이 맞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봐도 인천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MOU를 맺었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내 말이 맞는데 이학재가 저렇게 나를 공격했다, 내가 완전 거짓말을 한 것 같다, 개망신을 당했다, 열이 받아가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도둑놈 신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 현실에서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모면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실력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행정은 다르다.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다. 그러니까 이학재 너는 내 말을 따라.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돼.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해도 돼. 그게 실력처럼 느껴지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재명이 자기 얘기하는구나. 또 자기 얘기하는구나. 이재명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기. 질문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기. 아, 오늘 날씨가 밝네요? 하면서 카메라 밀고. 고 김문기 씨 모릅니까? 하면 딴소리하고, 모른다고 하고, 딴소리하고. 그거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모면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 전부 지금 이재명이 한 일이죠. 그렇게 이재명이 한 일, 그걸 가지고 본인이 아니라 남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재명, 지금 제가 볼 때 머리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완전히 더 돌아버린 것 같아요. 도라지, 특급 도라지, 상도라지, 특 S급 도라지.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이런 말도 안 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6일에 했던 발언 중에 하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것. 이거 지금 전 부처한테 이런 사람들 다 속가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속가내야 될 사람 중에 한 명,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박미통위위원장입니다. 박미통위위원장 김종철, 이 사람은 헌법학자입니다. 헌법학자. 그리고 방송통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나쁜 것이었다. 뭐 계엄 아니라 뭐 유신시대 뭐 그런 일이 같았다라는 식으로 이 편을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방송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박미통위 위원장으로 앉혔어요. 자, 이재명이 말한 것처럼 고위직으로 갈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있는 부적격자. 이 사람 아닙니까? 박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의 변호인들 다 친명으로 해가지고 한 자리씩 줬죠. 그리고 당직도 줬죠. 게다가 민정수석실에 가면 드글드글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사람 빼먹으면 안 되죠. 누구죠? 현지현지 김현지, 애지중지 현지 김현지. 김현지야말로 진짜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학교는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고 지금 고위직에 앉힌 거, 이거 연줄로 먹고 사는 거 이재명한테 해야 될 소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요. 지금 업무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생방송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자기와 관련된 얘기를 자기가 아니라 남한테 유체이탈 화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재명 앞에 업무 보고하기 전에 거울을 갖다 놓고 거울을 보면서 이재명이 이재명한테 할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한테 간곡히 말하는 거, 제발 내려와서 약을 먹어라. 이건 정신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얘기다. 이것은 공상 허언증이다. 이재명 너는 지금 대통령직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약을 먹고 정신병원 병동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탈모 치료 얘기를 했어요. 어제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탈모를 겪고 계시죠. 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건강보험에 적용돼야 될 이런 병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전 국민이 많이 걸리는 걸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기 기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재명이 유독 이 탈모 치료에 관해서 지난 대선 때도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 건강보험을 한다고 했어요. 탈모하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동훈 얘기 생각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한동훈 얘기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그 얘기하시고요. 지금 탈모 시간에는 한동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라고 하는데 복지부 장관이 생명이 오가는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불쑥 이렇게 지시해버리니까 정은경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또 이재명이 백혜룡 경정 어떻게 했습니까?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정말 망상을 가졌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특별하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즉흥적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인천공항 사장도 다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공항의 공사일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이 중요하고 엄중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망스럽고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가벼움, 너무나도 그 가벼움, 촐랑촐랑대는 그 가벼움, 이거는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인격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머릿속에 완전히 이게 돌아버렸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 탈모 치료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관련해서 아마 이재명이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왜냐? 1월 16일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하나가 선고가 됩니다. 계엄 당시에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이걸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언론들이 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그러니까 국무회의 없었다라는 거, 이거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죠. 한덕수가 위증을 했고 실제로는 한덕수가 국무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국무회의를 했고 그래서 절차적으로 위법이 없다는 것, 이게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 이 야마를 뭐라고 잡느냐? 체포방해 혐의,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이것만 지금 퀘스천 마크를 달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계엄 심의권,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무죄가 나올 만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음 달 선고 16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법원이 뭐라고 했느냐?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내란 재판이 지금 거의 다 탄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 끝나고 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1월 16일에 나오는 재판은요. 계엄이 내란인지 그리고 계엄이 불법이었는지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무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무죄가 거의 예상되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건 뭐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걸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징역 몇 년을 때릴 것이냐? 그렇게 때릴 수가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런데 18일이면은 이미 구속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속기한 만료 직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혹은 유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18일에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느냐? 내란 전단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벌벌 펄펄 뛰고 있습니다.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빼고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의 추천위원 구성에서 외부 관여를 배제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조항을 추가해서 위헌 요소를 줄이겠다. 그리고 그냥 2심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2심부터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유죄를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머리가 아픈 거죠. 이재명은 이학재 공사 사장으로부터 망신을 당해서 머리도 아픈 데다가 이제 지방선거를 내란 재판으로 몰고 가가지고 내란으로 해서 지방선거도 이겨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학재 사장 버티기로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오겠죠. 절대 뭐 기관장 평가 이거 위헌 아니냐 하면서 법적인 책임 묻고 해가면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기현 부장판사 이하 지금 이번에 보여줬던 이것 내란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이 내려온다면 내란 재판 안 한다면 내란에 대한 것은 끝이 나고요. 또 지기현 부장판사가 만약에 공소 취소라든지 혹은 일부 무죄라도 만든다면 완전히 내란 프레임은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법원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내란 재판부를 일단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저들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무리해서 역풍 불고 그리고 심지어 민변, 조국혁신당 이런 친여 진영에서도 이거 위헌이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내는데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 나올 수 있다. 내란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재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라 라는 이 민주당의 입장과 동일하게 하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판이 뒤집힐 겁니다. 만약에 직권남용은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일부 유죄를 때려서 직권남용이 유죄가 나온다 하고 내란은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기존에 주장했던 1년 내내 주장했던 내란 프레임은 완전히 와사삭 바르르 바사삭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쫄리는 건 누구다?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자신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으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전재수 뭐 지금 시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천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통일교에 더 받은 거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진짜 특검은 지금 이 통일교 특검 아니냐 해서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여기에 같이 특검을 하자. 민주당이 당당하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모처럼 이 통일교 특검을 가지고 손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의 해석을 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통일교 이슈 같은 거를 끌어가지고 개혁신당과 정치적으로 함께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은 현진우나 훈시기형 찾으면서 똘똘 뭉쳐있는데 국민의힘 지금 초선 의원들 또 모여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 모여가지고 사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한동훈은요.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 그러니까 뒤에서 익명으로 대통령을 욕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들의 것까지 모아가지고 대통령을 아주 악의적으로 김건희 여사까지 아주 욕하고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도 이준석이 한동훈을 향해가지고 완전히 찌질한 것이다. 찌질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욕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무 감사를 통해서 김종혁한테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어요. 만약에 한동훈한테도 당원권 정지 2년이 된다면 앞으로 당대표도 나오지 못할 것이고 총선에서도 기회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수에서도 고립무원이 되니까 한동훈이 어디와 손을 잡았느냐? 바로 진보 성향신문으로 분류되는 좌파신문인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나를 업어키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지금 야마를 잡아가지고 실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 계속 남아 있어야 될까요?
민주당이 야당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을 때 탄핵을 시도했죠. 검사들,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 법무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행안부 장관 탄핵, 수많은 탄핵을 했지만 단 하나 하지 못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대통령 탄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통령 탄핵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죠? 바로 한동훈이죠. 그런데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개똥 같은 소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 엮었는데 자기가 밥을 먹어본 적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랑 왜 카톡을 300개나 주고받았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왜 연락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총장일 때 연락할 수가 없어서 대신 연락했다고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총장 시절에 비서실 없습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다 의문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도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민주당이 과거에 중도를 상징하던 인물들 조응천, 김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런 사람들 지금 기억이나 하십니까? 조응천, 김태섭, 박용진, 김혜영 부산에 있는 초선이었죠. 이 사람들 내보내도 민주당 다 이겼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선거에 대한 이 투개표 문제도 제기하지만 일단 그걸 제외하고라도 조응천, 김태섭, 박용진, 김혜영 내보냈다고 민주당이 흔들립니까? 아니죠. 이 한 사람 한동훈 개 내보낸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도 얼마 남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프레임도 끝나갈 것 같으니까 발악을 하는 이 세 모임, 이재명, 민주당, 한동훈계, 정말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재명과 투쟁할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 정말 뒤통수가 무섭습니다.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